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준지균 이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직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텐던시라든지 우리가 일기도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기도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주로 이제 종관기상학의 파동, 종관파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이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선이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전선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라는 현상은 종관기상학에서 다루는 대상체보다는 규모가 조금 좁은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요. 종관기상학에서의 어떤 공간 규모가 1000에서 약 6000km 정도 되는 어떤 종관 파동을 다루는 현상이라고 하면, 전선은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이러한 어떤 기호로 나타내는 일기도상의 한랭전선, 잠시만요. 이러한 한랭전선, 그죠? 한랭전선, 그리고 온난전선, 이러한 기호로 표시되는 길다란 어떤 대상체죠. 그러면 사실 이것의 공간 규모는 1000km에서 3000km, 굉장히 종관기상학의 규모에 합당하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선의 어떤 이러한 전선을 가로지르는 이 규모가 굉장히 좁은 폭을 지니는데요. 때때로는 거의 한 50km 정도, 50km보다 더 좁은 그러한 폭을 지니는 때도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분포를 보입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건 이질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축 방향의 어떤 공간 규모와 Y축 방향의 공간 규모가 굉장히 다른 성질을 보이는 그런 독특한 어떤 대상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전선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성질이 다른 어떤 두 기단의 경계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성질이 다른 두 경계에 존재하는 경계면이기 때문에 이 배치되는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불연속성,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라는 굉장히 불연속적인 특징이 아주 짧은 거리 내에서 급격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불연속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준지균 역학으로 다루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그러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준지균 근사를 통해서 준지균 방정식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역학을 기술을 했는데 거기서 다루는 규모보다 굉장히 좁은 규모에서 뭔가 변화를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준지균 근사로는 사실상 설명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다룰 때 준지균 방정식이 아니라 준지균 방정식을 조금 변형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지균 정도가 되겠죠. 세미지오스트라픽, 반지균 방정식을 만들어내서 전선을 기술하는 어떤 수학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균 이론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준지균 이론의 모든 부분을 가져오되 단지 남북 방향 스케일만 굉장히 50km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폭이라는 그러한 가정을 스케일 어널리시스에 도입을 해서 또 준지균 방정식과 같이 우리가 전선을 다루는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미지오스트라픽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사실은 세미지오스트라픽 방정식을 여러분들께 깊이 있게 소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미지오스트라픽 이론을 이용을 하면 전선면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2차 순환이 또 전선과 관련된 2차 순환, 그리고 시메트릭 인스테빌리티라는 바로크리닉 인스테빌리티하고는 다른 전선에서의 어떤 독특한 불안정 이론을 또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고급 단계의 기상학에 해당되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전선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어떤 현상학적인 측면을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면, 전선은 기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지닌 두 기단의 경계면이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 경계면 자체는 우리가 전선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고요. 콜드에어, 그 다음에 웜에어가 존재할 때 이렇게 두 공기를 가로지는 이 면 자체를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이 경계면이 지표와 만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바로 우리는 전선이라고 하죠. 프론트, 그죠? 기단의 경계면 중 지표와 만나는 부분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한다는 거, 전선면과 전선의 개념을 반드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선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전선면 자체는 이렇게 슬로핑 서피스, 굉장히 기울어진 서피스죠. 그리고 이 전선을 기점으로 왼쪽은 찬 공기, 오른쪽은 따뜻한 공기,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전선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온도 변화뿐만 아닙니다. 습도, 이슬점의 차이, 그리고 강력한 바람의 역전, 풍향의 차이, 그리고 기압의 변화, 구름과 강수의 차이,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뒤에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관기상학에서 가르쳐드린 그 기압교울, 그러니까 종관 파동의 규모가 수백에서 수천 킬로고 이렇게 큰 공간상에서 서서히 변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는 데 비해서 전선의 경우는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빠르게 변화한다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죠. 이 전선면을 경계로 콜드, 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니까 이것을 우리 종관 규모의 관점에서는, 이런 수백 수천 킬로를 다루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종관 규모가 아니라 중규모에 해당되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불연속, 종관 규모에서는 리졸브 되지 않는 작은 스케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연속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자, 종관 규모에서 전선을 바라볼 때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불연속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불연속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보면 0차 불연속, 1차 불연속, 2차 불연속 이런 식으로 약간 수학적인 개념을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0차 불연속에 해당되는 변수는 바람의 경우입니다. 바람의 불연속인데요. 쉽게 말해서 전선을 생각할 때 성질이 다른 공기의 차이니까 가장 대비되는 것이 어딜까요? 이제 한반도 주변은 기본적으로 북쪽 대륙의 CP와 콜드 폴라와 메리타임 트로픽스, 그러니까 메리타임 트로피컬, 그러니까 해양성, 열대 해양성 따뜻한 공기와 지역에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배치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선에 있어서 활성화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이 사계절 변화무쌍한 이유도 이러한 강력한 두 기단의 대치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단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둘 다 고기압이고요. 고기압이니까 고기압성 순환인 시계 방향의 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전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동풍이 불고 서쪽은 강력한 이렇게 서풍, 남서풍이 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바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북동풍에서 전선을 경계로 해서 남서풍으로 바뀌죠. 이렇게 딱 가로지는 순간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값 자체가 어떤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바뀐다든지 값 자체가 경계상에서 갑자기 바뀌는 이런 현상, 그죠? 이런 바람에서 이런 바람으로 갑자기 바뀌는, 값 자체가 바뀌는 거를 영차 불연속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영차 불연속의 경우 종관 규모 기상학 관점에서는 전선상에서 마치 동일한 지점에서 두 개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전선이라는 건 종관 기상에서는 리졸브 되지 않는 현상이니까 이것이 이 경계상으로 값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바뀌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 마치 두 값이 존재하는 수학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그런 상태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관 일기도상에서 동일 지점에서 두 개의 값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불연속이 심한 게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압을 바라보면요. 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윈드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이 전선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 콜드 프론트 주변으로 기압 배치를 보면 이런 기압에 갑자기 기울기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일기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기압이 있을 때 전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에 불연속이 있어서 일기도 분석을 할 때 그 기울기가 불연속인 곳을 따라서 이렇게 콜드 프론트 분석을 하죠. 네. 일기도 분석을 한번 배워보셨으면은 이제 기압계의 이러한 어떤 기울기의 불연속인 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압 같은 경우에 전선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어떤 1차 불연속, 값 자체의 불연속이 아니라 기울기의 어떤 불연속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기도상에서 기울기의 불연속성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불연속인데요. 2차 불연속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1차 불연속은 한 번 미분했을 때 불연속, 2차 불연속은 두 번 미분했을 때 불연속. 두 번 미분했을 때 불연속이라는 말은 변곡점의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온도 같은 경우에 콜드와 웜한 공기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선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라인이 아니라 사실은 세타 온이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그레이디언트가 갑자기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구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라인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존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존. 그렇게 되면 콜드한 공기가 온이가 이 존을 거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게 어떤 곡률의 변화를 의미하죠. 이런 곡률에서 이런 곡률로 바뀌죠. 곡률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러한 곡률의 변화는 변곡점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2차 불연속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온도와 어떤 밀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전선을 경계를 해서 다양한 기상학적 변수들이 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변화의 특징이 수학적으로는 0차, 1차, 2차 불연속의 성질을 지닌다. 이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실용적으로 전선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콜드 에어와 웜 에어의 경계상에서 온도가 아까 보셨듯이 이러한 2차 불연속을 지니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전선면이고 바로 이 지점이 전선이 되겠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러한 전선을 경계로 해서 전선의 상공에는 굉장히 강력한 제트 기류의 축이 지나가게 되겠죠. 그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이죠? 온도풍 균형 때문이죠. 온도풍 균형에 의해서 하층의 강력한 온도 차이는 상층의 강력한 바람을 유도하기 때문에 항상 전선 상공에는 대류 공계면 바로 밑에 이러한 강력한
바람의 윈드의 맥시멈이 나타나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트로포포즈 대류 공계면이 콜드 에어와 웜 에어 사이에서 아주 큰 불연 속성을 지닌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특징적으로 전선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이고요. 성질이 다른 굉장히 차가운 공기, 트로포포즈 하이트 굉장히 낮겠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 높겠죠. 여기서 굉장히 급격한 트로포포즈 하이트, 대류 공계면의 불연 속성이 나타난다고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동성 저기압이라든지 온대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하는 경우 우리가 주로 관측하는 건 상공에 있는 굉장히 차가운 안정된 공기가 이런 식으로 전선을 따라서 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공에 있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를 하이 PV 에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포텐셜 볼티시티를 지닌 공기 덩어리가 전선상에서 저기압이 생성이 될 때 이렇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공기의 역전층을 역전층이 아니라 대류 불안정을 강화시키면서 저기압이 발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에 관련된 그리고 전선과 피부의 관련성에 관련돼서는 뒤 강의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특징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Z 길이와 전선 그리고 PV의 대류 공계면의 어떤 배치를 머릿속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전선을 정의하기는 쉽지만 실제 일기도상에서 전선 분석을 하는 게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그 어려움을 잘 대변해주는 그림인데요. NCEP에서 기상 전문가들, 전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해서 일기도만 딱 주고 자, 당신들 일기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서브젝티브하게 전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사람마다 이 라인들을 끊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선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로는 일기도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연속 면이라는 게 때때로 굉장히 기압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한 기울기의 불연속, 1차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 기울기의 불연속하고 뭐 바람의 반전 이런 것들 보고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상 전선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치 모델링으로 계산, 프론토제네시스라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 배운 전선 형성하는 프론토제네시스, 전선 강제력을 계산해 본다든지 아니면 위성 자료로 구름물 분포를 확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전선 분석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위성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위성 자료가 없다면 뒤에서 우리가 활성 전선과 활강 전선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요. 사실은 뭐 콜드 프론트라고 해도 어디서 강수가 내리는지를 판단하는 게 보통은 전선 후면에서 이렇게 강수가 내린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때때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이것이 전선 전면에서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구름을 눈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위성 자료의 중요성이 전선의 어떤 특징을 구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콜드 프론트, 웜 프론트 분석이 돼 있죠. 이게 전형적인 어떤 온대저기압, 지상저기압과 동반된 전선의 구조인데요. A, B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 전선의 콜드 프론트, 웜 프론트에 있어서 지금 붉은 선으로 나타낸 라인이 상당 온위를 나타냅니다. 자, 상당 온위.
여러분들 상당 온이라는 것은 세타와 수증기를 결합을 해서 세타 E, 이퀄리번트 포텐셜 템퍼러처라고 하죠. 그래서 수증기를 고려한 어떤 온이, 온도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온이가 전선 후면에 따라서 굉장히 콜드 프론트 후면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특징적으로 웜 프론트 전면에 이러한 온이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상당 온이를 보냐면 우리가 전선의 어떤 특징이 온도의 불연속도 있지만 습도의 불연속도 있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의 불연속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세타 E를 보는 것이 가장 전선의 구조를 잘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타 E가 굉장히 전선 분석할 때는 유용하니까 특히 이 그레디언트 세타 E, 공간적인 세타 E의 분포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하면 장마전선 같은 정체전선의 어떤 이동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하니까 요 세타 E의 분포를 보는 습관을 전선 분석할 때는 반드시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온도의 그레디언트가 콜드 프론트에서 웜 프론트에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 어떤 프론탈 존에서 와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콜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후면에 강력한 와도, 볼티시티, 회전 성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와도가 좀 약하긴 하나 앞에서 봤던 그 전면에 온난 전선 전면에 밀집된 구간에서 볼티시티 그레디언트, 볼티시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도의 분포, 이미 와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전선면 기준으로 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이게 A, B, 아까 그림에서 A와 B 단면을 따라서 이렇게 단면을 그려보면 바람의 어떤 분포인데, 연직 분포인데요. 지금 A점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할랭 전선이 존재하고 B점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B점으로 갈수록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쭉 이어보면 이런 단면도가 되는데요. 보시면 A점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요?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풍향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것은 백킹이라고 하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바람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곧 할랭 전선에서 콜드 프론트가 있어서 공기가 콜드 어드벡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상공으로 갈수록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비어링, 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온난 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의 어떤 연직 분포가 확실히 전선면을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전선을 구성하고 있는 공기 덩어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기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극전선을 형성하는 기단은 기본적으로 극지역에 굉장히 추운 공기 덩어리, 아크틱 에어매스와 중위도에 조금 덜 추운 공기 덩어리, 폴라 에어매스, 그렇지만 매우 추운. 그래서 굉장히 추운 공기 사이에 어떤 대치되는 그런 부분에서 극전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극전선은 기본적으로 60도보다 북쪽 거의 폴라 서클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전선이 만들어질 때를 극전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폴라 지역에서의 전선은 사실 종강 규모라기보다는 종강 규모보다 작은 우리가 폴라로 같은
메조스케일 볼텍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는 작지만 마치 태풍처럼 강력한 극지역의 저기압들 형성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형성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다룰 때는 극전선의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바로 한대전선이죠. 폴라 프론트죠. 폴라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헤드리셀을 다룰 때 극지역의 동풍, 중위도의 서풍, 다시 극적도의 어떤 트레이드 윈드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추운 극지역과 중위도의 폴라 에어 매스와 그 다음에 서브트로픽스와 트로픽스의 트로피컬 에어, 이 둘 사이에, 메리타임 에어 매스 사이에 경계에서 형성되는 폴라 프론트가 존재하죠. 이 폴라 프론트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60도 남쪽에 어떤 전선의 경계, 즉 전선이 존재를 하게 돼서 기온, 바람, 기압, 습도의 불연속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한대전선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대전선의 존재와 한대전선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온대저기압의 발생에 대한 어떤 스냅샷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한대전선이죠. 지금 이건 이동성 저기압 때문에 굉장히 전선이 펄터브드 돼 있는, 그러니까 전선이 교란돼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널하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배치되면서 존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맵상에서 폴라 프론트, 연속된 전선을 관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긴 전선을 관측하는 건요. 왜냐하면 이러한 전선 자체가 와도도 강력하고 기본적으로 불연속 면에서 굉장히 많은 인스테빌리티들이, 불안정성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항시적으로 이러한 이동성 고저기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쭉 이어진 굉장히 이론적인 긴 어떤 한대전선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어떤 출렁이는 전선들을 일기도상에서 늘 발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한대전선에서는 한랭전선, 온난전선, 정체전선, 폐색전선,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폴라 프론트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이제 가장 뚜렷한 게 이제 그 대륙에, 미국 대륙이면 북미 동안, 한반도 같은 경우 동아시아 같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이 MT, 메리타임 트로피칼과 그 다음 MP, 콜드 폴라 에어가 MP가 아니죠. CP죠. 이 CP로 대별되는, CP와 MT로 대별되는 이 두 강력한 공기 덩어리가 대치되는 이러한 경계상에서 아주 강력한 한대전선이 형성된다. 찬 공기, 찬 고기압과 따뜻한 고기압.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 경우 찬 고기압이긴 하지만 북쪽에 있는 찬 고기압은 굉장히 키가 작은 고기압이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온도풍 밸런스를 생각을 하면 콜드 하이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풍 균형을 만족하기 위해서 상공에는 콜드 서피스 하이 같은 경우에는 상공에서는 어떻다? 강력한 저기압으로 바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 작은 고기압 형태죠. 상공엔 저기압, 하층에는 굉장히 강력한 고기압, 상층엔 저기압. 그래서 키 작은 고기압. 이것이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과 같은 CP의 전형적인 구조죠. 반대로 이제 M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고기압이 이렇게 점점점 갈수록 약해지긴 하지만 강력한 고기압이 존재하는 이러한 키 큰 고기압 형태죠.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어떤 공기 덩어리가 배치할 때 폴라 프론트가 가장 강력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온대저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온대저기압의 발생지로서 대륙의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 특성에 따라서 전선을 분류해 보면 한랭전선, 당연히
이제 콜드 에어가 웜 에어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죠.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반 기상학에서 많이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의 기울기 굉장히 급하죠. 반대로 이제 온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고 따뜻한 공기가 기본적으로 찬 공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 경우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드는 부분이라 가지고 한랭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후면에 강수가 내리는 경향이 있고, 이제 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전면에, 그죠? 전면에서 이렇게 강수가 내린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정체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전선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정체전선이라는 건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할 때 나타나는 전선이고요. 다시 한번 이 CP와 MT를 그려보면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서 MT가 지금 바람의 방향이 이렇고요. 이 사이에서 이 찬 공기의 세력과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정체전선이라고 하죠. 이 정체전선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공기 쪽에서는 동풍이 불고 따뜻한 공기 쪽에서는 서풍이 불면서 거의 이동 없이 멈춰있는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전선이 항상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장마전선을 생각을 해보면 이 장마전선이라는 정체전선은 어떨 때는 이렇게 북상했다가 어떨 때는 남하하기도 하죠. 그것은 이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상대적인 세력 싸움에 의한 결과인데요. 따뜻한 공기가 강해지면 더 북쪽으로 이동하고 찬 공기가 강해지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형태가 돼서 따뜻한 공기가 북상할 때는 정체전선의 북쪽에 비가 오고, 찬 공기가 남하에서 세력이 강해서 정체전선이 남하할 때는 전선의 남쪽에 강수대가 형성되는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세력에 따라서 전선대에서의 그 강수 패턴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선면에 여러 가지 난충은, 정난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장마전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실 CP라기보다는 오츠크의 기단, MP와 북태평양 기단의 충돌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여름철 기상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폐색전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폐색전선은 기본적으로 콜드 프론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동하고 웜 프론트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콜드 프론트가 웜 프론트를 언젠가는 따라잡겠죠. 그런 따라잡는 순간 이러한 어떤 폐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폐색되는 부분을 폐색되는 그런 전선을 폐색전선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럼 이걸 연직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폐색 전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한랭전선에 매우 차가운 공기가 온난전선에 적당히 차가운 공기 아래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타입의 폐색전선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온난형 폐색전선이라고 해가지고 한랭전선에 적당히 차가운 공기가 온난전선에 더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어떤 온난형 폐색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러한 폐색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 찬 공기가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찬 공기죠. 여기가 따뜻한 공기, 여기가 찬 공기.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폐색이 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찬 공기라고 해도 어떤 것이 더 차가운 성질이냐에 따라서 온난형 폐색 전선이 될 수도 있고 한랭형 폐색 전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찬 공기가 훨씬 더 이 찬 공기보다 차갑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게 더 차가운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이 한랭형 폐색 전선인데요. 한랭 전선에 매우 차가운 공기가 보시면은 온냉 전선하고 폐색이 될 때 이
이 경우에 북쪽에 있는 덜 차가운 공기를 파고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지표면에 이 한랭전선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온난전선이 상공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이렇게 온난전선이 붕 위로 이렇게 뜬 경우를 지칭하는 매우 특이한 용어가 있는데요. 트로알이라고 Trough of Warm Air Alof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색이 일어날 때는 온난전선이 어쨌든 땅에서 이렇게 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들리는 현상을 이제 상층전선, 그러니까 상층에 존재하는 전선이라고 트로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랭전선이 이렇게 트로알의 포인트를 더 앞지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여기가 더 차가운 공기가 존재하고 여기가 덜 차가운 공기가 존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폐색이 일어났다. 그 경우가 바로 이 그림에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 덜 차가운 한랭 공기와 굉장히 차가운 만나면 덜 차가운 공기가 더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가겠죠. 그죠? 더 차고 올라가는 경우에 지표면에 이번에는 한랭전선보다는 이런 온난전선의 그런 전선이 살아있는 거가 되겠죠. 이 온난전선의 전선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강수가 내리는 위치가 두 가지 경우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색전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정체전선, 이것이 바로 폴라프론트죠. 폴라프론트,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정체전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불안정, 우리 앞에서 배운 경합 불안정 등에 의해서 이동성 고저기압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딸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것이 다시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폐색되는 순간 폐색전선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선이 소멸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그 전선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전선이 기본적으로 찬 공기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따뜻한 공기를 북쪽으로 수송을 함으로 인해서 두 성질이 다른 공기의 어떤 그 성질을 조금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극지역에는 복사적인 어떤 극지역과 적도 사이의 복사 불균형에 의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요. 햇빛 때문이죠. 그 차이에서 복사적으로 이런 만들어지는 것들이 너무 과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동성 저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찬 공기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따뜻한 공기를 북쪽으로 올려보내는 이러한 일이 바로 이 우리 대기의 경합 불안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생기는 찬 공기가 내려가는 메커니즘을 한랭전선에 의한 한랭이류,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가는 메커니즘을 온난전선에 의한 온난이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이제 공기가 다 섞였을 때 이러한 것들은 전선이 폐색됨으로 인해서 전선이 소멸되고 이동성 저기압도 에너지를 잃고 소멸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을 발달 과정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우리가 전선을 할 때 기상학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강수가 내릴까이겠죠. 그것을 조금만 더 전선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강수구역이 전선의 후면대, 온난전선은 전선의 전면대, 폐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두 전선이 겹쳐지니까 양쪽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전선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북쪽에 강수구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냈지만 사실 정체전선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강수구역이 가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